아까 그 국방 이슈이기도 한데 다른 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천안함 이슈에 대해서 실제로 천안함 사건 관련한 그 우리 방송 컨텐츠가 꽤 있거든요. 지난 한 9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런 이슈를 되게 많이 다뤘었는데 최근에 천안함 관련해서 새날 컨텐츠 지워달라고 방심위에 그 이제 신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심위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 삭제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신상철 대표가 지금 만든 그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 뭐 80만 90만 되고 있는 그 동영상이 지금 살아남게 됐는데 윤석열이 모자라서 그래요. 저번에 윤석열이 정치권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천안함 모자 쓰고 했던 그거잖아요. 이거랑 다르다 안 다르다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천안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천안함 사건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 몇 가지만 해볼게. 천안함 폭발을 니들이 한 걸로 해달라. 북한 사람들 만나서 이명박 정권이 사람 보내갖고 했던 짓이에요. 그리고 보수에 계시는 분들 천안함 갖고 되게 이용해 먹는 거야. 당신들이. 천안함 유족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서 생떼 같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표창받아야 되는 사건입니까? 북한의 소행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비난과 함께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잖아요. 경계에 실패한 거잖아. 잠수함을 잡는 초계함이 잠수함한테 받은 어뢰를 맞고 침몰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어도 문제고 사실이 아닌 건 더 큰 문제잖아. 그럼 어느 한쪽이라도 결론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안함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진짜로 국방을 사랑한다면 천안함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때려 맞아가지고 침몰했습니다라고 별단 장성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어떤 행사를 갖는 것이 원당합니까? 어느 쪽이라도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거기 가서 천안함은 북한이 한 게 확실하다.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사건은 해야 나중에 그 장병들의 명예가 더 회복되거나 진상규명이 되는 거죠. 명예회복은 진상규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이 뭐였는지를. 근데 천안함은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워낙에 방송을 많이 해서 안 보고도 수십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컨텐츠예요. 천안함 사건은 정확히 여러분들 몰라요. 국방부 발표를 놓고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북한이 어뢰를 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천안함이에요. 저 비춰주세요. 북한이 싼 어뢰가 천안함 밑으로 가서 직접 부딪힌 게 아니고 밑으로 가서 바로 밑에 딱 한가운데 정확하게 멈춰서 폭발했다는 사건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 중에 80% 이상입니다. 소위 말하면 버블젯 어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뢰 기술은 전 세계에 없다고요. 이게 북한의 기술이면 북한은 어마어마한 나라인 거예요. 직접 맞추는 게 낫지. 생각 한번 해봐봐. 배를 맞추는데 어뢰를 직접 맞추는 게 낫지. 왜 어뢰가 터져서 이거를 물의 압력으로 터뜨리는 사건을 만듭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국방부가 발표했던 이유. 폭발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맞았으면 맞은 흔적과 함께 폭발의 흔적이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맞추지 않은, 그러니까 쪼개지긴 했거든. 그래서 직접 맞춘 게 아니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버블제트 어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천안함 사건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 그래서 천안함 쪼개진 증거에는 폭발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어뢰가 터져가지고 폭발한 게 아니라 간단히 말하면 좌초에서 터진 거야 이게. 현실은 그렇다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폭발로 쪼개진 거다. 그래서 쪼개진 단면에 묻어있는 하얀 게 폭발의 흔적이라고 그랬어. 이걸 긁어 모아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폭발의 흔적이 아니야. 물속에서 산화된 거였다고. 이것만 봐도 천안함 폭발한 적이 없는데 그때 그 장병들이 돌아가신 분들 중에 단 한 명도 고막이 터지거나 폭발로 뭐가 파열되거나 돌아가신 분이 한 명도 없어. 다 익사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근데 여기 가가지고 천안함은 뭐 북한의 굴종하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은 천안함 이슈를 다뤄왔던 우리 방송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진상규명을 하는 게 먼저라니까요.
이걸 정치로 써먹고 있잖아 지금.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신상철 대표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라고. 아니, 그리고 본인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게 천안함이라고 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럼 이미 그 전부터 정치를 검찰 추정에 하면서 이용해 먹고 있었다는 것이고, 결국 이거의 연장성의 결국에는 9.19 군사합의 파기 이런 거의 연장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북한을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지정학 리스크를 국민 불안감으로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이거는 구속해서 엄벌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족이나 그 장병들을 이용해 먹는 거야. 진짜 나쁜 놈이에요, 윤석열은. 왜냐하면 천안함 사건 당시에도요, 보수 진보를 떠나고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천안함에 또 뭐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가끔씩 보수 극우들 막 유튜브 몰려다니면서 개소리 하는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배가 뽀개졌다고 해서 지금 무너졌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천안함은 세동강이 납니다. 선수 선미하고 하나 더. 그 더빈실이라 그러는데 세동강이 나요. 천안함을 우리가 인양을 할 때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물로 이렇게 잘 안 보이게 해놨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폭파했다고 생각하는데 배가 폭파로 망가지면 그런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런 모양이 나왔을까요? 안에 배선등이 있잖아요. 이게 쪼개주고 이렇게 나눠지면 그중에 배선 같은 것들이 줄줄 흘러내려가지고 마치 처참한 모양이 되긴 하는데 폭발로 생기는 단면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요. 제3의 부표라는 게 있어. 선수 선미는 다른 데 있는데 우리나라 군인이 뭔가를 구조하러 들어가듯이 제3의 부표를 들어갔다가 사망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주준이라는 분이세요. 선수도 아니고 선미도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뭔가 구조 작업을 했다고. 그게 이스라엘 잠수함이라는 거죠. 이거 음모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군 대사관에 조기가 걸렸던 바로 그 사건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밖으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데 그냥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안함 폭침이라고 얘기하잖아. 폭침이란 말은 폭발이 있어서 침몰했다는 뜻이에요. 폭침이란 말 자체가 천안함 이전에는 없었던 단어예요. 폭발로 인해서 천안함이 쪼개졌다라고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서 계속 폭침이란 말을 썼잖아요. 폭발하는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천안함 사건에는 폭발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왜 폭침이라고 합니까? 근데 스모킹 건이라고 하지. 그 천안함을 누가 맞췄느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갑자기 오리 하나를 건져 올려요. 그 오리 하나를 건져 올려서 이게 천안함을 맞춘 버블제트로 맞춘 어뢰다라고 전시를 했어. 그러면 이게 북한게 확실하냐? 라고 했더니 북한 무슨 국방 무슨 백서 같은 데 나오는 어뢰 설계도 하나를 같이 보여줬어. 근데 그 어뢰 설계도하고 어뢰랑 다른 거였어요. 북한 거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 어뢰를 카메라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가리비가 자라고 있었어. 그 어뢰에. 그 논란이 확산되니까 천안함을 쪼갰다라고 하는 그 어뢰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전시했던 곳에 밀봉을 해갖고 지금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은 누가 봐도 조작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뭐 잡도 모르는 게 가가지고 천안함 북한이 했다는 증거를 찾아오란 말이야.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이 사건 자체를 계속 천안함 폭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천안함 사건이 나고 나서 이명박이 오이사 조치를 통해 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 모든 남북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하나가 남아있었던 게 개성공단이었지. 그것마저도 박근혜 때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뒷공문에서는 자기 측근 보내가지고 북한한테 당신들이 한 것처럼 해달라. 그래 돈까지 줬잖아. 북한이 안 받았잖아요. 그 천안함 사건 지금 소환을 해? 천안함에 대해서는 얘는 일도 모르는 애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흥분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정말 아는 척 하는데 또 돌아버리겠다니까. 이건 진짜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천안함에서 폭발했다는 증거가 단 한 가지도 없는데 왜 이걸 진상규명 못하냐고. 왜 못하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폭발했다는 증거
없는 것이 단면 말씀하셨고 끓음 흔적이 없는 거 말씀하셨고 절단면에 형광등이 깨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셨고 근데 그런 증거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규명이 먼저다. 진상규명을 하고 진실을 밝힌 다음에 뭔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 없이 그러한 태도에 관련해서 윤석열이 뭐라 그러냐 국격이나 굴종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인 이익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 뭐 국민의 재산 생명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고 이거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진상규명이 또 제대로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힘을 보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비난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난 저 세력들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게요. 천안함이 폭침이다, 북한이 했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답정 너, 답이 정해진 너 그런 사람들이 야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천안함에서 폭발이 없었다는 건 확실한데 그럼 폭침이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 그럼 진상규명해야 되잖아. 말을 하면 너 빨갱이. 그 소위 말하면 한국식 메카시즘이 지금도 광풍처럼 불고 있는 거야. 진상규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날 지금 그 유튜브 맨 홈에 가면은 인기 업로드가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이 내용이 뭐냐면 천안함 잠수함과 충돌 영상 상세 전격 공개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흐릿하긴 하지만 TOD 영상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바닷가에서 TOD 밤에 야간 투시경 같은 거야. 이렇게 쫙 보고 있으면 온도에 의해서 특히나 군함이 지나가는 그 촬영이 되는 그 TOD 영상에 흐릿하게 뭔가가 솟구쳐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걸 직접 방송에서 우리가 공개를 했는데 더 재밌는 거 엄청 많아요. 열로 이렇게 그 바닷가 온도 변화 같은 거 폭발이 있었으면 잠깐이라도 뜨거워졌을 거 아니에요. 온도 변화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폭발이 있으면요. 그 당시가 거기가 까나리 오장이거든요. 까나리가 죽어 떠올라야 되잖아. 시골에 가면은 그 물고기 하나 전기 스파크만 해도 물고기 떠오르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물도 안 튀었어. 폭발이 있었으면 튀어야 되잖아. 물기둥이 있어야 되잖아. 천안함 사건이 역대 희대의 미스테리인데 미스테리가 아니라 그냥 조작 사건입니다. 그러면 유족이나 일반 진영들의 입장에서 설사 북한이 폭발을 시켰다 치더라도 이게 희생된 장병들은 우리가 끝까지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 진두지휘했던 지휘관들이나 이걸 은폐 조작했던 놈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다 진급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로 북한의 소행이었으면 이거는 군 체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다 뭐 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몇 명이라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 다들 진급하고 다들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게 북한 소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놓고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 세력들이 새날 방송 이거 영상 지우라고 방심위에 신고하고 방심위가 결과를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실 아니다. 예셀이 뭘 갖고 왔냐면은 5.18 영상은 삭제하면서 가짜뉴스 천안함 영상은 왜 삭제 안 하냐고 반문을 하는 거였거든요. 이거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실 아니에요. 진상규명은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 이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짜가 역사 사실로 굳어져 버려요. 우리가 막 세월호라든지 천안함 이야기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게 뭐가 어쩌다가 아니라 진상규명 하자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러이러한 사실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이렇게 많으므로 진상규명을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너 빨갱이.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만약에 이제 우리 민주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뭐 추정해 보면 진상을 제대로 규명을 하고 잘잘못을 가리고 이런 노력을 했을 텐데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를 보면 또 그렇잖아요. 최순실은 사람이 뒤에 있어서 국정을 농단하고 MB도 뭐 4대강 사업하면서 나라 재산 빼먹고 이런 상황인데 본인이 잘못이 있으면 그거를 대놓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것을 역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실이 은폐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북한이 8.58도 그렇고 좀 진상규명 돼야 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칼 사건도 또 우리가 또 전문적으로 다뤘잖아요. 칼 8582 사건 이야기 나온 김에 좀 재밌는 이야기 몇 가지 좀 해드릴게요. 칼 8582 사건은 파나소닉 라디오 딱 이만해요. 거기에 폭탄을 집어넣어가지고 쪼갰다는 사건인데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 분량으로 여객기를 쪼개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계속 검사를 해보면 지금 그 미얀마 해변에서 칼기 인양 한 해 만에 지금 거기까지 와 있거든요.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언론 등을 이용해서 조작한 사건들이 엄청 많은데 100%예요. 김건희 말고 현이? 김현희. 김현희 평양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양 자체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 지금처럼 이렇게 탈북자가 많아질 걸 모르고 거짓말했던 거 다 드러났다. 우리 방송에 다 나와요. 나온 컨텐츠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그런 조작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규명이 돼야만 다시 조작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칼 8582 사건 전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방송 우리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1988년 올림픽은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건이 뭐냐면은 서울하고 평양이 올림픽을 공동 주최하는 거였어요. 몰랐죠? 그래서 평양이 4개 종목을 공동 주최하는 걸로 합의가 끝난 사안이었다고. 그래서 남북반 평화 분단 국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87년도에 북한이 우리나라 여객기를 폭발을 시켜요. 대선 앞두고. 대선 앞두고. 아니 북한이 88 올림픽을 방해할 목적으로 민간 항공기를 폭파시키면 누가 나쁜 놈이에요?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 선동이 아직까지 먹히고 있는 거야. 공동 개최가 확정된 상황에서 일부 종목을 평양이 공동 개최가 확정된 상황에서 왜 북한이 민간 항공기를 폭발을 시킵니까? 그러면서 대선 며칠 앞두고 김현희를 압송해갖고 결국 노태우가 당선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익 본 놈이 범인인 거예요. 왜 이거 진상규명 못하냐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처럼 가고 지금 칼기 인양까지 가 있기는 하거든요. 하겠다 말겠다는데 그 다음 후속 보도가 안 나와 지금 우리 알고 모르고 있는 건데 그런 역사적 사건들은 진상규명 해내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근데 윤석열 때문에 이 방송 컨텐츠가 많아서 좋은데 어. 푸나님 막 너무 옛날 윤석열이 막 똥 싸대니까 야 아니 흥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척점에 있는데 최소한 민주시민이라면 윤석열이도 누구든 천안함을 이렇게 정치로 유용해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천안함 유족분들 비판하는 거 봤습니까? 유족분들은 진실이 어떻든 간에 피해자인 건 맞잖아요. 근데 진짜 진실 규명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 정권이 어떻게 그 사건을 덮었는지. 칼기 사건도 마찬가지고. 자, 이야기가 좀 샜는데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뭐냐면 신한울 3, 4호기. 그러니까 지금 원전 탈원전을 시작하면서 월성원전 짓고 있던 거는 계속 짓자고 결론이 났어요. 들어가면 비용이 있으니까. 신한울 3, 4호기는 국민들의 결정으로 안 짓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윤석열이 이거 짓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에 반대되는 내용만 있잖아요. 자기 정책은 없고 뭐 남북 관계, 핵발전소 증설, 그리고 뭐 탄소제로 백지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문재인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정책을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트럼프가 기존에 그 미국이 주도하는 다시 국가 패권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정책을 펼던 것들이 기존에 있던 걸 다 반대하면서 다 없앴었던 부분들인데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약간 오버 해석된 것도 있지만 백인을 위해서 정책을 폈다고 하는데 백인을 위해서인 것도 있겠지만 미국을 위한 정책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하는 행동은 진짜 이건
자기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런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제일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진짜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런 걸 할지도 못할 것이고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소 중립 이거 만약에 늦어지게 되면 중국이 왜 지금 저 난리를 전력 공급 문제가 발생하면서도 저렇게 난리를 피는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파리기후 협약 탈퇴할 수 있어요. 왜? 자기들이 우선이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탄소 제대로 관리 못하면 유럽에다가 미국에다가 제품 수출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똥을 싸지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지금 하는 말을 종합해 보면 9.19 군사합의 파기하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 풀고 종부세 없애고 원전 옛날처럼 돌리고 탄소 옛날처럼 배출하고 막 이런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냥 미친놈이죠. 끔찍하구나. 얘가 왜 대통령 후보가 됐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해야 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도 위협을 아니 그러니까 불치는 이게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극우의 그 아젠다 중에 하나인데 울진에 가면은 신한울 3, 4호기가 안 지어지는 걸로 결론이 나면서 그쪽이나 그러니까 그쪽 지역민들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여기에 이익권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거 재개하라고 난리치고 있거든요. 이걸 윤석열이 받은 거거든. 근데 원전을 짓게 되면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요. 원전을 받아들이는 지역들 있잖아. 네. 대부분 이제 경상도권하고 전 세계에서 원전이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건 부산이에요. 고리. 그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이 났잖아요. 오래돼 갖고. 그러면 그 원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몇 천억 원의 지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학교도 막 새로 짓고요. 도로 다시 깔고 학교 운동장에 다 잔디 깔아버리고 막 이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개인한테 주는 돈은 사실상 내가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한번 들어왔는데 아직 건설을 시작 안 했으니까 신한울 뭐 3, 4호기 이거 다시 지읍시다 하는 이권들이 들어가 갖고 그 진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알든 모르든 그런 이권에 개입해서 얘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전이 대한민국에 뭐 원천 기술이 있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기술인데 왜 이걸 썩히느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소위 말하면 원전 마피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연결돼 있죠. 원전 짓는 건설회사. 우리나라의 유명한 현대건설도 다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 건설회사랑 그 지역의 그 어떤 그 토건 마피아랑 다 연관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원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의 탈원전은요. 탈원전 반대한다고 시위하던데 그 울진 그 신한울 찬성하는 분들도 탈원전이 끝나려면 60년 걸려요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들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탈원전 안 끝나. 뭘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네들 지역에 원전이 지어지면 기형아들 엄청 태어난다니까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야. 방사능이 누출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건 인간이 만들어놓은 임의의 숫자일 뿐이고 산업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몇몇 이하는 괜찮다라고 만들었을 뿐이고 바닷가에 사는데 원전이 바닷가에 있는 이유는 간단하죠. 냉각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오염수가 어떻게든지 방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 먹고 자란 물고기 먹고 자란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기형아가 되고 공기 중으로도 방사능이 유출이 되고 그게 안전한 전기입니까? 그리고 그 원전 돌리고 남은 그 방사능 폐기물은 영원히 우리 자자손손이 몇 대가 지나도 없앨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쌓아놓을 것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후세에서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힘당 관련 관계자가 새날 보고 있으면 빨리 윤석열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근데 집권하고 싶으면 새날 꼭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알고도 저러면 진짜 나쁜 놈이고 모르고 저러면 무식한 놈인 거예요. 공부 좀 합시다 진짜. 윤 씨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공부 좀 하고 살아.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이런 아젠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구독 빼셔도 되는데 열심히 방송한다 진짜 열심히 방송한다고 진짜 열심히 생각하면 하시네요. 예. 여러분들이 그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늦긴 했지만 새날 마켓도 좀 가입 좀 해주세요. 새날 패밀리도
했다고 하시잖아요. 아, 새날 펠미도 부탁. 네. 죄송해요. 너무 부탁이 많아요. 자, 새날 물러가고요. 새날 이따가 9시 좀 못 돼서 성동일 방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